안녕하세요. 저희 자기야 2회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맥스웰입니다. 맥스웰의 전자방정식 중 물리적 의미 중 틀린 거라고 하는데 자, 공식을 먼저 한 번만 좀 쓰고 지나가 볼게요. 자,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이거 못 외우시면 전자계는 문제 못 풀어요. 꼭 푸셔야 돼요. 자, 맥스웰 방정식 첫 번째.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로테이션. 자기 H는 자, 여기서 I라고 쓰셔도 되고 J라고 쓰셔도 되고 본인이 알아먹는 대로만 쓰시면 돼요. I 더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D입니다. 자, 공식은 이렇게 썼는데요. 의미 파 읽으시면 돼. I는 전도전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는 변이전류. 합치면 전류. 우리는 오른나사 법칙,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회전하는 뭐가 생긴다? 자기 H가 생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자, 전자유도는 로테이션, 전개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B죠. 자, 얘도 시간에 따라 누가 변하면, 자개가 변하면 우리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뭐가 발생한다? 회전하는 전기 발생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가우스 법칙인데요. 가우스 법칙은 이제 공식이 두 개죠. 첫 번째, 다이버전스 D는 다이버전스 B는 자, 제가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전기력선은 발산하냐? 라고 묻는 거고요. B, 자기력선은 그러면 발산하냐? 라고 묻는 거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다이버전스 D래요. 전기력선은 우리 발산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산합니다. 무슨 형태로? 3차원, 부피 형태로. 근데 우리 다이버전스 B입니다. 자기력선은 N극과 S극, 자석. N극과 S극은 항상 무엇 하니까? 붙어 다니니까. 우리 그걸 공존이라고 한다. 공존하니까 발산을 안 해요. 그럼 얘는 얼마다? 0입니다. 자, 이 중에 틀린 거 찾아보래요. 그러면 답 바로 몇 번 찍으시면 돼요? 3번 찍으시면 되죠. 1번과 2번은 방금 전에 제가 읽었어요. 두 개 보시면 돼요. 마지막 3번에 고립된 자극물이 고립돼 있다라는 게 뭐예요? 고립돼 있다는 건 N극만 존재하는 자석, S극만 존재하는 자석 이런 거 없어요. N극과 S극은 항상 뭐 한다? 붙어 다닌다. 공존한다.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공식을 혹시나 외우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비추천입니다. 2번 공식은 외우시는 것보다는 그때 한번 좀 써보시는 건데요. 자, 이것도 제가 깊은 내용까지는 아니고요. 자, 잠깐 이렇게 약간 돌려가는 걸로 간단하게 보는 방법, 푸는 방법 약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냐면 우리 첫 번째로 평면도체가 있대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점전화가 놓여있어요. 자, 제가 수업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문제 풀 때도 매번 말씀드리는데 도체하고 전화가 같이 있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얘는 영상법이에요. 다른 거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영상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법의 첫 번째 경우.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면도체가 있고요. 수직거리 D미터만큼 떨어진 곳에 점전화 Q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면을 거울 삼아서 반대편으로 비춰라. 이 Q쿨롱을. 똑같이 D미터에 그리고 여기다가 비춘 거. 우리 이걸 영상전화라고 한다. 우리 영상전화는 거울에 비쳤으니까 우리 사람을 거울에다 비춰보세요. 내 모습 그대로 똑같이 찍히는데 왼쪽으로 좀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Q쿨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Q쿨롱이다. 이게 영상전화입니다. 이때 이 둘 사이에 마이너스 Q쿨롱과 플러스 Q 얘네 둘 사이에 관계를 보는 게 영상법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힘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아니라 전하밀도를 구해달래요. 자, 지난 1회차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전하밀도라는 말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단위를 보셔야 돼요. 우린 단위가 쿨롱/제 제곱미터라고 나왔어. 쿨롱/제 제곱미터를 쓰는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누구냐면 전소밀도 D입니다. 얘를 구하는 공식은 입실론 곱하기 전개 2다. 이때 이 공식 하나만 써볼게요. 2는 4파이 입실론 거리 R제곱분의 Q. 그럼 우리 관계식만 보세요. 자, 첫 번째 관계식. 전소밀도 D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데 관계식에 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전소밀도 D는 거리와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하냐면 반비례해요. 거리가 짧을수록 전하밀도, 전소밀도는 커져요. 그럼 여기서 이 점전화 Q쿨롱이 면 도체에 다양하게 거리를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사선으로도 갈 수도 있고 수직거리도 갈 수도 있는데
이 거리들 중에 가장 짧은 거 찾으시면 돼요. 왜? 문제에서 전함밀도인데 최대로라고 했어요. 최대로 밀도는. 전속밀도를 구할 건데 최대가 되는. 우리는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 그래, 그게 뭐냐? 수직거리. 직선상의 거리 dm입니다. 우린 이 dm를 가지고 전속밀도 d를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전개 2부터 써보겠습니다. 전개 2는 4파이 입실론 거리 r제곱분의 q인데 우리 영상법을 쓰게 되면 전하가 하나 그리고 영상전하 두 개가 존재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전기를 두 개 구하셔야 돼요. 원전하 q쿨론과 영상전하 q 다시. 전기를 두 개 구하시면 돼. 4파이 입실론 거리 r제곱분의 똑같이 q. 그래 놓고 얘네 둘을 더할 건지 뺄 건지 정하셔야 되는데 우리 원래 전개는 지금은 공식도 마찬가지고요.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칼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들은 스칼라가 아니에요. 얘들은 뭐다? 벡터입니다. 방향이 있다 이거죠. 플러스 q쿨롱을 기준으로 가운데 지점 dm 떨어진 거 가운데 지점 플러스 1쿨롱을 놔요. 플러스는 밀어내는 방향. 요게 2q야. 근데 옆에 마이너스 쿨롱. 자, 마이너스 q쿨롱은 가운데 플러스 1을 마이너스랑 플러스의 흡인력이 작용했죠. 얘가 q'이에요. EQ와 EQ'가 서로 같은 방향이네. 아, 그럼 우린 얘네 둘을 더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두 배가 되니까 2파이 입실론의 거리 r 대신에 d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q가 됩니다. 자, 요게 전개 2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전속밀도 d입니다. 근데 결국 d는 여기에 입실론을 곱해주시면 약분 되니까 2파이 d제곱분의 q 해서 답을 몇 번 고르면 되겠다? 1번 골라주시면 돼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식을 저는 외워라라기보다는 자 2번 문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따라 써보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안에 전개 더하고 빼는 이 수식, 이 관계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자기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합니다. 자, 자기회로. 기자력 F는 자속 Y, 자기저항 RM 또는 권선수 곱하기 전류 I라고 써요. 자, 여기서 바로 공식 써볼게요. 우리는 자기저항 RM 구한 공식이 뭐냐면 투자율 면적 S분의 길이 L.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라고 쓰나 이거는 보기에 물어보는 게 없으니까 잠시 버려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1번 보세요. 1번에 자기저항의 단위를 헨리의 역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우리 헨리는 인덕턴스 L이에요. 자,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 구한 공식 한 번만 써보시면 돼. L은 자로의 길이 L분의 투자율 뮤, 권선수 단면적 S, 권선수 N의 제곱이 나와요. 자, 공식에 보시면 여기 누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자기저항 RM이 숨어 있어. 뒤집어져서. 아, 그럼 우리는 얘를 자기저항 RM분의 권선수의 제곱인데 조건을 하나 걸어보세요. 권선수가 만약에 1이면 우린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자기저항 RM분의 1. 인덕턴스와 자기저항은 서로 무슨 관계다라고 할 수도 있다? 역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럼 2번입니다. 우리는 자기저항 RM 이놈의 역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퍼미언스라고 한대요. 요거는 따로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퍼미언스는 기호가 없어요. 이 단어 자체가 기호이자 뜻이다. 단어 읽는 방법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입니다. 자기저항 RM 값은 기자력분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이다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있는 수식 가지고 오시면 돼요. 기자력 F는 자속 Y 곱하기 자기저항 RM. 우린 뒤집으면 자기저항 RM 값은 자속 Y분의 기자력 F. 분모 분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틀렸다? 3번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기회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저항 공식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수로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이에요. 전개의색 2. 자, 기호 써볼게요. 기호 2. 전개 2는 5 곱하기 10의 2승이래요. 근데 여기에 Q쿨롱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가 있다. 이 전하가 받는 힘 구하랍니다. 쿨롱의 법칙 F는 전개 2와 뭐 하나 차이 난다 했냐면 Q 하나 차이 난다? Q2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8호 40에 10에 마이너스 6승. 그러니 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되겠다라고 바로 풀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진공 중에 판간거리가 dm인 무한평면도체가 있습니다. 무한평면도체. 자, 두 판의 거리가 dm이고요. 이 판의 면적이 s제곱미터랍니다. 1회차에서도 나왔던 애네.
자, 이 평면도체에 무엇을 구해주세요? 전위차 V. 그럼 얘는 암기예요. 필수 암기. 얘 뭐라고 푸시면 돼? 유전율 입실론분의 면전압을 또 시그마 곱하기 간격 T. 그럼 다음은 몇 번? 4번. 기본으로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어떤 자성체에 대해 자기의 세기가 800이고요. 자성밀도가 0.05랍니다. 기호를 써보세요. 6번에. 자기의 세기 H가 800이고요. 자성밀도 B가 0.05래요. 그럼 우리 이거 자성밀도 구하는 공식 쓰시면 돼. 자성밀도 B는 투자율 뮤 곱하기 자개 H. 누구 구해주세요? 투자율 뮤. 그럼 뒤집으시면 뮤는 자개 H분의 B. 답은 800분의 0.05 해서 몇 번 나온다? 4번입니다. 기본 문제고요. 자, 다음 7번입니다. 자, 비유전율 입실론 S입니다. 2.8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때 전속밀도 D가 3 곱하기 10의 반 7승이다. 분극의 세기 P 구해달라. 자, 분극의 세기입니다. 유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우린 분극의 세기는 기호로 P라고 쓴다 했고요. 얘를 구하는 기본 첫 번째 식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에 2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분극의 세기 D는 우리가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전개 2에 빼기 입실론 제로 2. 양쪽에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 공통 묶어주시고요. 전개 2, 전개 2 묶어주면 우리가 얘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전개 2가 된다. 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공식 안에서 마지막 여기 밑에 줄 우린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 마이너스 1 얘를 기호로 카이라고 칭하고요. X 비슷한 거 카이라고 칭하고 얘를 분극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입실론 제로를 나눠서 비유전율 빼기 1을 얘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 얘를 비분극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까지 분극의 세기는 외워주셔야 돼. 근데 이거 구하라고 안 했어요. 자, 문제에서 D값 줬습니다. D값. 전속밀도 D. 그리고 비유전율 입실론 S가 2.8이다. 분극의 세기 P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공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수식을 보세요. 전개 2를 모르는데 물론 구할 수는 있는데 변형된 수식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암기사항은 아닌데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전속밀도 D 마이너스 자 전속밀도 D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의 전개 2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입실론 제로분의 2가 있네. 얘를 D로 만들 방법을 찾으셔야 돼. D. 입실론 제로의 전개 2 얘를 D로. 그럼 우린 입실론 S가 빠졌네. 비유전율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 전개 2에다가 입실론 S를 곱하시고 한번 나눠주시고 그럼 얘가 D가 되겠죠. 해서 비유전율 분의 전속밀도 D가 되겠다. 우린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전속밀도 D가 공통으로 있으니 묶어주시면 1 마이너스 비유전율 분의 1이겠다. 그럼 숫자 집어 넣으시면 돼요. 전속밀도 D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1 마이너스 비유전율 2.8분의 1이다 라고 푸시면 됩니다. 자, 살짝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한 번 정도만 써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저희가 인덕턴스라고 하죠. 단위는 헨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인덕턴스 하면 제가 공식을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공식을 하나 떠올려 달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Li는 NY예요. 이게 인덕턴스의 정의식이에요. 우리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속이 발생합니다. 그 둘 사이에 비례 상수를 우리 인덕턴스라고 해요. 이게 정의식이에요. 그래서 인덕턴스가 등장하면 이 공식을 먼저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해석에 따라서는 인덕턴스의 뜻을 자기장의 영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전자유도 현상을 일으키는 자기장의 영향이다. 근데 이때 이 인덕턴스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난다. 첫 번째, L이라고 쓰는 걸 자기 인덕턴스, M이라고 쓰는 걸 상호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는 말 그대로 자기장의 영향인데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겠다? 나한테. 내가 나한테. 그럼 상호는 뭐냐? 다른 코일한테. 서로 간에. 이때 자기 인덕턴스는 내 거니까 무조건 항상 플러스 값을 갖고요. 상호 인덕턴스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 반대면 마이너스로 간다. 이건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 8번에 자기 인덕턴스의 성질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 찍으시면 되겠어요? 2번. 항상
플러스 값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반지름이 Am인 도체구에서 전하 Q쿨롱을 주었을 때 구중심에서 Rm만큼 떨어진 구 외부의 한 점의 전소밀도. 자, 9번. 또 전소밀도 구하래요. 그럼 공식 먼저 쓰세요. 전소밀도 D는 입실론 곱하기 전개 2 해서 구도체라 그랬으니까 구도체의 전개는 4파이 입실론 거리 보세요. 거리가 몇 미터 떨어진? R미터 떨어진 제곱 분의 전하량은 Q. 입실론 약분될 테니 결국 답은 4파이 R 제곱분의 Q입니다. 하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한 가지. 자, 거리 R인데 R이 반지름 A보다 무엇하고 있다라고 했냐면 크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거리 R이 반지름 A보다 작다. 이럼 얘는 구도체의 내부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도체는 전하를 주워 담을 건데 이 전하는 항상 도체의 어디에만 존재한다라고 했냐면 표면 위에만 존재합니다. 해서 내부에는 전하가 없어요. 우린 이걸 내부가 비어있다라고 표현하죠. 비어있다. 해서 만약에 R이 A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이때는 전소밀도 D가 얼마다라고 찍으셔야 되냐면 0이라고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입니다. 1A/아우어의 전기량은 몇 쿨롱인가 라고 합니다. 자, 1A/아우어는 몇 쿨롱인가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쿨롱이래요. 쿨롱은 누구의 단위냐면 전하량의 단위입니다. 앞에 암페어는 전류의 단위고요. 아우어는 시간의 단위예요. 그럼 우리 전하량, 전류, 시간 관계식 하나 있습니다. 전류란 시간에 대한 누구의 이동량이다? 전하 이동량입니다. 이때 단위를 써보시면 전류는 단위가 암페어고요. 전하량은 쿨롱을 써요. 근데 시간은 단위를 뭘 쓰냐? 세클 씁니다. 자, 공식 뒤집으시면 총 전하량 Q는 전류 I 곱하기 시간 T다. 이걸 단위로 써보세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시간의 단위는 세크. 자, 근데 문제에 1암페어 뒤에 누가 왔냐면 아우어가 왔네. 아우어는 1시간이죠. 우린 이 1시간을 초로 바꿔주셔야 돼요. 1시간을 초로 바꾸면 몇 초가 되겠다? 3600초. 해서 우리는 1 곱하기 3600초. 답은 얼마가 되겠다? 3600 쿨롱이 되겠다. 라고 해서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회차 10번 문제를 마치겠습니다.